인터넷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뭔가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뭐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하는 그 네트워킹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거든요. 이런 자리가 이제 향후 다른 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좋은 성장이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먼저 저희 IM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사실 아주 평범한 스타트업이고요. 정말 학교에서 저희 카이스트 학우들이 이제 랩에서 시작했었던 랩 프로젝트가 이제 사업 제품이 됐었고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계속 사업화를 해나가면서 좀 고군분투를 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번 자리를 이제 초대받으면서 저희가 뭐 엄청 오래된 스타트업도 아니고 어떤 성공한 스타트업도 아닌데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될지를 좀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지난 한 2년 반 정도 동안 이제 느꼈었던 좀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다른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트렌드를 다 같이 좀 살펴보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어떤 하드웨어 제품에 뭐 소프트웨어나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 그 융합이 되면서 뭐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혁신적인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많은 투자를 받거나 M&A가 되면서 요즘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좋은 시그널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들어오는 벤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도 하드웨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규모가 약 한 3.5조 달러가 될 정도로 2010년도에 비해서 한 30배 가량 증가했을 정도로 이제 이런 분위기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지원 사업이라던가 어떤 크라우드 펀딩 같은 인프라들이 구축되면서 이런 성장을 좀 돕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그 제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초기 비용을 되게 낮춰주는 환경이나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도 있는데요.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아니면 오픈소스라든가 이런 팹랩 그 지원 시설들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 훨씬 더 아이디어를 가지고 쉽게 제품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좋은 환경이 있는 건지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저도 느꼈었던 어려움이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기사에 따르면 킥스타터에서 이제 탑 링크를 이렇게 가졌었던 많은 스타트업들 중에 84%가 제품이 딜레이 되거나 또는 이제 출시 자체가 이제 포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킥스타터에서 많은 펀딩을 받았으나 이제 출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들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플리스트라는 그 만능 그 아이스박스의 경우에는 부품을 수급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제품에 대한 출시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되고 이제 그런 목표량도 좀 달성하기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얇은 스틸 시계의 컨셉으로 나왔었던 이제 센트럴 스탠다드라는 제품은 이제 컨셉은 좋았으나 실제 이 제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 두께의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하고 비용도 너무 높아지고 생산을 시도했는데 절반 이상의 분량이 나와서 실제로 제품 생산이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상 공간 트래커인 스템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2014년도 초에 출시하는 것으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정식 출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군 중에 이 스템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제 가상공간 트래커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 업체의 이제 제품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 자체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뭐 좋은 환경에서 뭐 투자도 좋고 인프라들도 좋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딱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제품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까지 과정에 가기에는 여전히 좀 힘든 환경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그 연구에서 발췌한 그림인데요. 많은 스타트업들은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이제 프로토타이핑 작업을 거치고 그다음에 생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생산 확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산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생산 과정에 있어서 죽음의 자리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뭐 린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제품을 만들고 프로토타입 테스팅을 만들고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시험을 보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개선을 시도해보고 이런 과정을 빠르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다른 점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기능 테스트나 이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개 정도의 제품이 있으면 되고요. 기능 구동하는 한 개의 제품이 있으면 되고, 또 이제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를 하다 보면 한 10개 정도 제품으로 좀 알파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고요. 베타 테스트를 더 키워서 한다라고 하면은 또 수십 개의 제품이 있어야 될 거고, 이제 실제 제품 필드 테스트를 하거나 제품 테스트를 하려면 이제 수백 개, 뭐 수천 개의 제품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각각의 단계별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나 뭐 그 어프로치가 이제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와는 다르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제품을 이제 기능적인 제품을 만드는 이제 기능 프로토타이핑이 있고, 이제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된 외형이라든가 디자인을 다 갖춘 디자인 프로토타이핑을 또 만들게 되고, 이러한 디자인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도 최대한 다 이제 검증이 되고 나면 이제 기구적으로도 이제 잘 설계가 되고 이제 정교하게 설계가 된 이제 워킹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 검증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생산을 위한 이제 생산 프로토타입, 이제 그 제품 프로덕트 레벨에서의 그 제품들을 이제 각각에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어느 제품이든 다 대부분은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각각의 단계를 가는 데 있어서 한 단계씩만 가게 돼도 뭐 2, 3개월이 소요가 되고 비용도 소요가 되고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각각의 단계를 이제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저희 같은 회사도 갑자기 이제 앞이 깜깜해지고 이제 난관에 도착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의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저희의 제품이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좀 헤쳐나갔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생산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하티센스라는 제품이고요. 이 하티센스라는 제품은 이제 지금 현재는 심폐소생술 교육용 그 디바이스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랑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응급구조용, 그 응급용 마네킹에 들어가는 이제 저가형 더미 마네킹에 들어갈 수 있는 센서 패드와 이제 그 여러 가지 앱, 그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서버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그 저가형 마네킹에 그 의료용 마네킹에 들어갈 수 있는 센싱 패드가 이제 저희 주요 하드웨어 제품이고요. 이러한 제품은 이제 그 사용자의 교육 행위들을 이제 그 디텍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정확한 뭐 이렇게 압박을 누르고 있는지, 위치를 누르고 있는지, 속도를 누르고 있는지, 인공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측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용자들은 이제 그냥 더미만 가지고 이렇게 실습이나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 저희 이런 센싱 디바이스를 가지고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교육이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제품화를 시도했고요. 이러한 제품을 이제 만들자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었던 이제 고려 요인들이 있어요. 하드웨어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게 마네킹마다 이제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른 흉부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제품의 그 메리트 자체가 어떤 뭐 기존의 이런 응급 구조용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범용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마네킹들이 어떻게 생겨도 이러한 외형 구조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이제 제품의 디자인이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이제 그 외형을 가져야 될 거고, 이게 저희가 이제 센싱을 디텍트하고 하는 건데 이제 사용자가 다 느끼고 여기에 뭔가 센싱 디바이스가 있구나라고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마네킹의 설치 이후에도 좀 이물감이 없고 자연스러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의 제품이 6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6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이 얇은 패드가 100kg가 넘는 사람들이 막 100만 회를 눌러도 끄떡 없어야 된다. 그러한 내구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플렉서블하게 제작이 됐는데, 이러한 플렉서블한 패드 내에서도 정확한 영역들에 대해서 정확한 센싱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플렉서블하지만 그 안에 어떤 센서들이 들어가서 그 영역에 대한 정확한 값을
좀 추출해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제품의 저희 시도 자체가 좀 기존에 없는, 세상에 없는 제품들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셉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만 어려웠던 점은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킹하거나 어떤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기까지의 아주 험난하고 고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거가 이제 저희의 시작인데요. 사실 이게 되게 흑역사라서 이제 제가 어디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2013년도에 12월자 뉴스죠. 2013년도 12월자 뉴스인데 저희가 박람회를 나갔는데 인천 서방서에서 이제 이쪽에 한 400대의 마네킹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 제품 있으면 좋겠다, 구매하고 싶다 라고 이제 구매 요청이 들어왔는데 좀 당당하게 저희가 팔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프로토타입입니다. 저 옆에 있는 프로토타입이 아두이노 보드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당시에 저 제품을 제작하고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거의 불가능한 제품이었고요. 저 흉볼 이렇게 만든 이런 것들도 거의 특수 제작한 스프링으로 수십만 원씩 했었던 제품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현실을 느끼고 더 쉽게 만들 수 없겠구나 느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능 위주의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3D 프린팅해서 이제 손으로 이제 막 제작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 위주의 그 핵심 가치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스프링 너무 비싸 안 되겠다. 스프링 다 빼고 마네킹들이 주로 내부가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큐브 형태로 좀 더 임팩트하게 좀 만들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러고 이제 저희가 막 테스트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마네킹은 이 내부가 꽉 차 있는 마네킹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도 더 슬림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패드 방식으로 다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얇은 패드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게 이제 이때 시점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가면서 어떤 센싱 방식이라든가 기능을 측정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다 수정이 되게 돼요. 사실 여기에서는 4가지만 썼지만 훨씬 더 많은 프로토타이핑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핵심 가치를 검증하고 기능을 이렇게 가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실제 목업 그 디자인과 이제 기능하는 그 워킹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워킹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은 이제 실제 제품이나 외형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과 가장 유사하게 해서 그 실물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고 실제 제품이 나왔을 때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사용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는 과정을 가졌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만든 거를 이렇게 딱 목업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플렉서블하게 하고 위에 망가지면 안 되니까 테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목업을 딱 만들어 봤더니 마네킹에 딱 넣었더니 약간 아이언맨처럼 헤드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프레임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이제 막 그 플렉서블하게 되면서 내부의 센서나 기구물이나 구조나 모든 것이 또 한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두세 차례 목업 작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구물 내부 구조라든가 정말 이 제품이 생산이 됐을 때 사용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기능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 제품을 이제 판매할 수 있겠다, 양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샘플 양산을 시도를 하게 됐고요. 이런 샘플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 회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확정이 되고 이제 그 각각의 부품별로 모두 다 금형을 만들어서 사출을 해서 라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라인을 돌려보니까 하나씩 목업을 만드는 거는 이제 하나의 제품이다 보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와 라인을 돌려가지고 한 수십 개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또 생각지 못하는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품의 균일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작업성이라든가 양산성이라든가 각 제품에 나왔을 때의 내구성이라든가 원래 목업은 되게 약하거든요. 목업으로 뭔가 내구성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막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는 만들어 봤더니 또 부품을 변경을 하게 되고 내부 설계를 조금 더 내구성 있게 보완을 하게 되고
저희의 QC나 그 양산성이나 원가들을 고려하게 돼서 내부의 기부 수정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정도까지 이제 진행을 해가면서 생산 라인을 세팅을 해나가고 이 생산 라인 세팅한 제품으로 이제 지금 현재 드로트 정도를 생산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좀 생산이 왔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는 20번의 베타 테스트를 했어요. 주로 뭐 적십자사나 어떤 응급구조학과 대학이나 이런 곳들, 병원 이런 데들을 대상으로 20군데 이상의 베타 사이트를 돌렸고 이러한 베타 사이트를 전 세계 5개 국가에 동시에 좀 돌렸고요. 그리고 15번 이상의 그 국제 박람회에 나가서 정말 이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그리고 불편함은 없는지 개인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저희는 피드백을 받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수십 번의 제품의 업데이트를 해와서 지금 현재 제품을 만들어 온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돌아봤어요. 2년 반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고 2년 반 동안 되돌아보니까 이건 정말 이렇게 마일스톤 크게 변경됐던 숫자들이지만 정말 수십 번의 제작업 과정이 있었고 수십 번의 프로토타입과 그 목업과 금형 제품이나 이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 4단계의 이런 단계를 거치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또 많은 수차례의 이런 반복 작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시면은 꾸준히 한 3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리비전을 해서 제품을 업데이트하고 제품을 또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한 3개월의 그 기간들을 꾸준하게 가져갔었고 이러한 과정으로 지금 이제 로트 3까지 생산을 하고 지금의 제품이 이제 그 여러 글로벌 국가들에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좀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느낀 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IMLab이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평범한 학생 벤처에서 시작을 했고 또 저희는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대부분의 인력들이 소프트웨어 회사였고 시작을 했을 때 하드웨어 인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그냥 그 하드웨어 역량을 지니고 있는 하드웨어 벤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 있고 기간이 걸렸을 수 있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드웨어에 좀 전문성이 있는 팀원들을 꼭 필요하다. 주로 제품 디자이너나 아니면 회로나 주로 보니까 회로, 기구, 생산 쪽에 관련되신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펌웨어 개발자 이런 분들이 다 필요해요. 근데 스타트업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엮어서 시작을 하기란 모두들 아시겠지만 되게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파트너가 있는 것도 좋더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U 메디칼이라고 자동 제습기를 만드는 제조사인데 그쪽과 같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하고 그쪽 회사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리스크가 적었죠. 그렇지 않고 이걸 다 하고자 하면 너무 많은 비용과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각 단계별로 어떤 방법이나 과정이나 비용이나 이 모든 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 이외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시제품 제작소나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초기 엔젤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초기 자금을 확보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의 실수 과정에 있어서 비용을 다 소진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는 각 단계별로 모든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했는데 특히 첫 단계에서 빠르게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훨씬 더 곡절의 시간과 자금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모든 하드웨어, 그러니까 모든 벤처들이, 스타트업들이 본질적으로 돈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되게 초조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검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손으로 만든 프로토타입을 고치는 데는 이제 한 몇십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업이 나는데 목업을 다시 고쳐야 되니까 한 수백만 원이 들어요. 근데 금융단에서 수정을 하면 수천만 원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최대한 많이 시행착오를 하시는 게 돈 버는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개발 결과물과 생산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를 저는 이제 뼈저리게 느꼈어요.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기능을 위주로 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마켓을 반영하고 해서 딱 제품을 만들었는데 딱 생산하려고 보니까 이 부품이 너무너무 수급이 어려운 부품이고 단가가 너무 높은 부품이고 내구성마저도 받쳐주지 않는 부품이고 이렇게 만들으니까 수율이 안 나와서 생산을 못해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제품은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산 제품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초창기에 못 하는데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생각할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반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필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뭐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이라든가 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느꼈었던 거는 저희가 이렇게 막 화려한 경력직이 있거나 뭐 하드웨어 막 이렇게 유명한 전문가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벤처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멘토들한테 막 물어보고 다니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다녔는데 제 개인적 경험에서 느끼는 건 매직 솔루션은 없더라. 그래서 빨리빨리 반복을 하고 내가 진화하고 조직 성장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더라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진짜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막 듣다 보시면 되게 고생했겠다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돼요. 되게 고되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확신과 끈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정말 필요하고 이 제품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하드웨어 쪽의 멘토분이 제가 막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뭘 하면 하드웨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봤었어요. 제가 존경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핵심 역량은 실수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저희가 비단 좀 긴 길을 돌아왔지만 이렇게까지 제품을 판매하고 세계적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갖고 이런 것들은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놓지 않고 이런 개발 과정과 생산 과정을 이겨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되게 열심히 하시고 좀 다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좀 짧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한 2년 반이면 어떤 긴 시간이지만 하드웨어 제품 만드는 어떤 회사라면은 상당히 좀 짧은 기간이라서 나도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잠깐 말씀하셨듯이 최종 어떤 생산한 제품, 양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제품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어떤 어떤 모법이라든지 어떤 그 전에 어떤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 나중에 수정하는 데서 어려움이 더 크다라고 해서 양산 과정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건데 그럼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부품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떤 직접 만드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막 그 부품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부품을 자체적으로 뭐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는 부품들을 이제 소싱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부품적으로 많은 한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센싱 값이 들어와도 다른 아웃풋이 출력될 수 있도록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하고 있고요. 제가 예상컨대 이제 다른 이제 하드웨어 전문가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제품에 최적화된 부품이나 센서들을 자체 개발도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2년 반이라면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제품을 이제 변경을 해 가면서 하셨을 텐데, 그런 과정 어떤 들어가는 재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어떤 오버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물론 계획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기 파트너가 있었어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저희가 크게 부담을 많이 안 했고 이제 그런 파트너십을 좀 가졌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계획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투자를 받은 금액이 있고 이 돈을 이제 막 소진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진짜 지난 2년 동안 쓴 돈을 지금 되돌아 생각하면 이미 다 소진이 되고도 남을 금액 정도를 많은 돈을 썼거든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금융 한 번 하는데 수천만 원씩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하드웨어 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지원 사업에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쓰고 그 외에 정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 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소진을 했어요. 찾아보시면은 요즘은 그 예전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하려면은 막 연구 과제 이렇게 되게 어려웠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목적의 과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도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그 회사의 그 플랜을 좀 구축해 나가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질문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이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교육기관의 공공기관일 텐데 이제 어떻게 이제 제품을 이제 영업을 할 때 어떤 이제 식으로 이제 영업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기도 힘든데 생산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영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초기에는 전문 영업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조직에.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목적은 정말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고객한테 묻고 고객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한 이제 과정으로 이제 많은 박람회를 나가고 이제 많은 그 전문 예를 들어 인스트럭터 분들이라든가 소방 기관들이라든가 찾아가서 의견을 묻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품이 필요하고 제품에 대한 가치를 느끼면 많은 디스트리뷰터들이 그런 데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 막 영업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제품이 나오기 이전부터 디스트리뷰션 채널들은 다 구축이 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그쪽에서 어떻게 제품을 팔지,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세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 이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 첫 번째 관계상. 말씀드리면 금형을 한 번 쓰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제품 만드는데 금형을 한 번 말고 여러 번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네. 저희 보면은 금형이 몇 벌 있을 것 같으세요? 금형 그냥 하나 있을 것 같잖아요. 금형이 수십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패드에 들어가는 그 고무부터 케이블을 몰딩 뜨는 부분이라든가 커넥터를 연결하는 파츠라든가 피스마다 금형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번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거 역시 반복적으로 이게 아니구나 다시 써야지 이럴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뭐 수정의 폭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형 수정을 안 하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확정이 돼서 금형을 뜨게 되면은 되게 뭐 소소한 금형 수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어떤 부품의 문제라든가 내구성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내부 기구물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거나 부품을 바꾸면서 이제 내부에 있는 구조 외형적으로는 똑같아도 내부 구조가 바뀌면 금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정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형도 이제 대폭 수정을 하거나 또는 재작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회사의 체면 차원에서 기밀이라. 그래도 그러면 그 운영 반 동안 그 과정을 서서했던 것 같은데 조직을 어떻게 몇 명이나 저희는 사실 진짜 저희 회사가 정답도 아니고 되게 잘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우려스럽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관리도 중요하고 조직 규모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초기에는 6명, 7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말씀드린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제품이 라인을 타고 생산을 한 이후부터 이제 좀 판매가 일어난 후부터 조직을 좀 확대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 15명 정도 있어요. 이건 약간 유명한 질문이긴 한데 그 파트너십을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이익을 나눈다거나 공연을 맺어야 되는지 너무 많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주로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랑 저쪽에서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 경우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진짜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면 저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슈나 가시화를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되게 작은 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니즈가 우리 쪽이랑 맞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좀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고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를 저쪽에서 별거 아니게 해줄 수 있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CM메디칼이라는 회사는 마네킹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자동 제세동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쪽의 자동 재생유동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제품들이 있고요. 그러려면 이런 CPR 교육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응급구조 시장에서 본인들이 판매를 하는데 이런 제품을 같이 앱에서 팔거나 자기네들 영업 채널로 팔게 되면 되게 좋은 그 세일즈 채널 되고 이제 수익들도 많이 날 것이다. 이런 니즈들이 좀 잘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뭐 그쪽에서 뭐 금융투자라든가 이런 쪽 투자를 해주고 이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쉐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투자 쪽으로는 사실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쪽이 크겠죠. 네, 이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권양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